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졸업 앨범 속 그 미소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제 나이 올해 63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도 벌써 3년째 되어 가더군요. 처음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곁에 없다는 게 그게 얼마나 허전한 건지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걱정한다고 자주 전화를 하지요. 특히 큰딸 녀석은 재혼까지 권하더군요. 아빠 혼자 사시면 안 돼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뭐 그런 소립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켜놓고 혼자 밥 해먹고 동네 경로당 나가서 바둑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큰딸이 집 정리 좀 하자며 찾아왔을 때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아빠, 이건 뭐예요? 열어보니 옛날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더군요. 군대 시절 훈련소 사진, 첫 월급 봉투, 결혼식 청첩장. 그리고 거기 맨 밑에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구겨져 있고 페이지마다 누런 얼룩이 져 있는 그런 앨범이었지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교복 입고 있는 제 모습이 참 어색하더군요. 머리는 왜 그렇게 길게 길렀는지 지금 보니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학년 2반 단체 사진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뒷줄 왼쪽에서 5번째. 거기 그녀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지요. 그녀는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아니, 전교에서 제일 예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큰 눈에 하얀 피부 그리고 웃을 때마다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 저는 그녀를 3년 내내 짝사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지요. 그때 저는 너무 소심했습니다. 공부도 중간쯤 하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 앞에만 서면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지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이랑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 체육 시간에 배구하는 모습, 급식실에서 밥 먹는 모습. 그 모든 게 제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졸업하던 날 친구들이 다들 앨범에 사인하고 그럴 때도 저는 그녀한테 다가가지 못했지요. 그냥 교실 뒤편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40년 넘게 저는 그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졸업 앨범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60이 넘은 나이에 말입니다. 정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지요. 계속 그녀 생각만 나더군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나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낸 건 아닐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손주들은 몇 명이나 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찾아보기로 말입니다. 요즘은 참 편리한 세상이더군요. 큰딸한테 부탁해서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고생했지만 며칠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지더군요. 이정희. 이름을 검색창에 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백 명이 넘더군요. 당연한 거였지요.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동창회는 어떨까? 우리 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지 찾아봤지요. 다행히 단체 카톡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아는 이름들이 몇 개 보이더군요. 김철수, 박영식, 최미숙. 다들 나이 들었겠지요. 저처럼 말입니다.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2반 강민수입니다. 혹시 같은 반이었던 이정의 동창 연락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괜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최미숙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단짝 친구였지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정희 연락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알아볼게. 그날 저녁 최미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정희 찾았어.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정희가 지금 혼자 살고 있어.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대. 자식들도 다 외국에 나가서 서울 마포구 쪽에 혼자 살고 있다더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연락처 줄까? 근데 민수야, 조심해. 정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건강도 안 좋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미수가. 연락처 좀 부탁해.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입력했는지 모릅니다. 전화해도 될까? 40년 만에 갑자기 전화하면 놀라지 않을까? 아니면 기억도 못할 수도 있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 저 강민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미숙이한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1시간, 2시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물론 기억하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자로만 짧게 안부를 나눴지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자를 주고받을수록 40년 전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투, 웃는 방식, 모든 게 예전 그대로더군요.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차라도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민수 씨.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어디서 만날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다음 날 아침 큰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빠가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려고 하는데 옷 좀 사고 싶어서. 큰딸이 웃더군요. 아빠, 드디어 밖에 나가시려고요? 좋아요. 제가 주말에 같이 가서 옷 사드릴게요. 그렇게 큰딸이랑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백화점이 낯설더군요. 옷값도 얼마나 비싼지 깜짝 놀랐습니다. 큰딸이 이것저것 골라주더군요. 아빠, 이거 어때요? 이 색깔 아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장 같은 건 싫었습니다. 너무 뻣뻣해 보이니까요. 결국 편안한 니트 스웨터 하나, 깔끔한 바지 하나를 샀지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혹시 여자분이세요? 큰딸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지요. 아니, 그냥 옛날 친구야. 고등학교 동창. 오아빠도 로맨스 있으시네. 딸아이는 계속 놀렸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이게 로맨스인지 아니면 그냥 늙은이의 추억 여행인지 말입니다. 약속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그날 아침 저는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고요. 면도도 2번이나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3의 늙은 남자가 서 있더군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약간 구분 등. 그녀가 날 보고 실망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한 이상 가야 했지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계속 시계를 봤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얀 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 들어왔지요. 키는 작았고 조금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 그건 변하지 않았더군요. 민수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인사했지요. 정희 씨.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처음 5분간은 어색했습니다. 서로 커피만 마시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많이 안 변하셨네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요. 무슨 소리예요? 저 완전히 늙었는데요. 정희 씨야말로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저 이제 할머니예요. 손주도 둘이나 있는걸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졸업 후 어떻게 살았는지, 직장은 어디 다녔는지, 자식들은 몇 명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편해졌지요. 옛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수 씨 기억나세요? 3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아, 그때. 버스에서 노래 부르던 거요? 맞아요. 민수 씨가 엄청 음치셨잖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화 중에 그녀의 손을 보게 됐습니다. 떨리고 있었지요. 커피잔을 들 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정희 씨,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킨슨병이에요.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료는 받고 계시는 거죠? 네. 약도 먹고 있고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가끔 손이 떨리고 걷는 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그 병을 견디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지. 민수 씨는요? 건강하세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당뇨도 있고 무릎도 안 좋고 뭐 나이 먹으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이제 노인이에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민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래요. 그런데 헤어지려는 순간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그때 저 좋아하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았어요. 민수 씨가 저 쳐다보는 거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부끄러웠지만 이제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아했습니다. 많이요. 그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근데 민수 씨가 말을 안 하셔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만약 그때 고백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2번씩. 카페에서 차 마시기도 하고 공원 산책도 하고 가끔 전시회도 갔지요. 주변 사람들 눈에는 노부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딸이 눈치챈 겁니다. 아빠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누구 만나세요? 처음엔 얼버무렸지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하지만 딸아이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창 이정희라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 큰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분이세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딸아, 그게 아니라. 아빠 지금 재혼하시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혼은 무슨. 우린 그냥 친구야. 옛날 동창이고. 친구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요? 아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큰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여자분 만나신다면서요? 아들아, 아버지,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 만나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걱정하는 건 주변 시선이구나. 아버지가 외롭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내 인생이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난 정희 씨 만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은 계속됐지만 저는 정희 씨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지요.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도 선선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정희 씨. 그녀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늙었잖아요. 그러게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정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씨,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같은 집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저도 혼자 외롭고 민수 씨도 그러실 것 같아서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산다는 것.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희 씨, 제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 딸도 반대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봅시다. 그날 저녁 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딸과 아들이 집에 왔지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아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나 정희 씨랑 같이 살려고 한다. 큰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들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진심이야. 큰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산다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한테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 물론 미안하지. 하지만 딸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는 모를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그만 만나세요. 그 여자분이 아니라 이정희 씨야. 그리고 나한테 명령하지 마.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무 감정도 없는 로봇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나 내 인생 살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그날 자식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지요. 정희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도 강하게 반대했고 심지어 연락을 끊겠다고까지 했답니다. 민수 씨, 우리 어떻게 하죠?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정희 씨.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정희 씨는 자식들 몰래 만났지요. 숨어서 만나는 게 우스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진 겁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지요.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이 악화됐습니다. 약을 조절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더 자주 병원에 오셔야 할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구나. 그날 밤 정희 씨의 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죠? 제 엄마 그만 만나주세요. 엄마 건강 이렇게 나빠진 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정희 씨한테 독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 있는데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외로우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빠, 저는 아빠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요.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 여자분도 아프시고 서로 돌봐드릴 수 있겠어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요양원은 싫어. 난 아직 멀쩡해. 큰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빠 혼자 안 외로우시게 할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딸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다. 정희 씨가 퇴원한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지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같이 사는 건 포기해요. 예상은 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요, 정희 씨? 우리 자식들 너무 걱정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민수 씨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돼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병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민수 씨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전 괜찮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민수 씨.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현실을 봐야 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지요. 같이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기로 했지요. 자식들도 그 정도는 허락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민수 씨? 충분합니다, 정희 씨.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희 씨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요. 그녀의 병은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졌고 손떨림도 심해졌지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습니다. 볼에 생기는 그 작은 보조개와 함께. 지난주에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후회 안 하세요? 그때 고백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40년 전에 고백했어도 우리가 행복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헤어졌을 수도 있고 서로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네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린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정희 씨가 웃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졸업 앨범 속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우리 모두 늙고 병들었을 때. 하지만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라는 걸요. 정희 씨와 저는 오늘도 만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만의 시간을.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꼭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첫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4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떨림은 영원하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정희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지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이 불완전한 행복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지금 사랑하세요. 만나고 싶다면 지금 만나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으니까요. 이상 졸업 앨범 속 첫사랑을 다시 만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